네, 농지개혁과 귀속재산의 처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난 다음에 이 정부가 해야 될 가장 급선적인 일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친일파를 청산하는 문제. 다만 이 친일파 청산은 이승만 정부의 반대로 실패하고 말고요. 또 하나는 거의 절대 다수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농민들이 자기 땅 한 뼘 가지지 못하고 지주에게 예속되어서 소장농으로 전락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는 것. 이건 다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즉 지주의 땅을 국가가 돈을 주고 사든 몰수를 하든 하여간 가져가서 농민들에게 분배해야 되는 농지 분배, 즉 토지 개혁을 말하는 건데 이 두 가지 일이 이루어져야만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친일파 청산은 실패했지만 농지 개혁은 어느 정도 성공했었다는 거죠. 그 점을 보고요. 또 하나는 귀속재산의 처분은 뭐냐면 어차피 일제강점기 때 돈이 되는 공장이나 건물들은 모두 일본인 자산가들이 갖고 있었겠죠. 이들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일본이 패망하면서 그 재산을 가지지 못하고 일본으로 돌아갔을 거고 이 남아있는 재산들, 일제가 남기고 간 재산들을 우리가 귀속재산이라 그러는데 이 귀속재산들을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 여기서 약간의 문제점이 또 생겼겠죠. 보시죠. 자, 농지개혁법 1949년 연도수도 어지간하면 알아두시고요. 9,000평 이상을 소유한 지주의 농지를 국가가 자 여기 유상 매입하여 돈 주고 사서 소장농에게 유상 분배하는 것. 그래서 소장농민들이 결국엔 자기 농토를 가지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니까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니까 그냥 뺏으면 되지만 자본주의 국가는 개인의 소유권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뺏을 수는 없죠. 그래서 지주들에게 유상 매입해서 농민들에게 5년간의 소장료를 내는 조건으로 분배해 줍니다. 그러니까 소장농들이 어차피 늘 내던 소장료 5년만 더 내면 자기 땅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사실상의 무상 분배에 가까운 유상 분배죠. 이 농지 분배는요. 6.25 당시에 남한이 공산화가 되는 걸 막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에 6.25 전쟁 때 우리가 계속 농지 분배를 못하고 있었다면 북한이 내려왔을 때 북한 공산당에 의해서 농지 개혁이 이루어졌을 거고 그러면 남한의 상당히 많은 농민들이 북한을 지지하게 되었겠죠. 그 전에 농지 개혁 작업이 이루어졌기에 다행히 많은 우리 남한의 농민들이 북한의 체제, 북한 공산당이 동조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귀속재산의 처분, 6.25 전쟁기와 휴전 직후에 민간인 연고자에게 일제가 남기고 간 재산들을 매각했는데 이때 당연히 약간의 짬짬이 그러니까 이제 뒤로 뇌물도 주고 이러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때 일본의 주요 기관 시설들을 일제가 남기고 간 주요 기관 시설들을 장악한 자들이 한국 자본주의의 주요 세력 즉 재벌로 성장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네, 남한의 농지개혁과 북한의 토지개혁을 비교한 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북한 건 참고 삼아 보시라고 한번 넣어봤습니다. 한번 참고 삼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